취업이나 결혼, 또 집안의 중요한 경조사를 앞두고 있을 때 이 점집, 무속인을 찾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과학적으로 증명되지는 않았지만 조금이라도 위안을 얻고자 하는 마음 때문일 텐데요. 오늘 판결의 재구성에서는 이 무속인을 믿어도 너무 믿은 40대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건은 2011년 1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 40대 여성 집안에 큰 일이 생긴 뒤로 이 헛헛한 마음을 달래려 점집을 찾았는데요. 이곳에서 무속인 강 씨를 만나게 됩니다. 무속인 강 씨는 여성이 과거에 어떤 일을 겪었는지 말하지 않아도 그 사연을 척척 맞췄는데요. 여성은 이 무속인의 말을 맹목적으로 믿게 됐고 이 무속인을 찾는 횟수도 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40대 여성에게 비극이 찾아오는데요. 용하기로 소문난 무속인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판결의 재구성에서 살펴보시죠. 네, 아마 이 40대 여성 무속을 통해서 위로를 얻을 수밖에 없었던 큰 일을 겪었었나 봐요. 그렇습니다. 그 여성, 40대 여성은 남편도 없습니다. 자녀도 없습니다. 네. 어머니하고 둘이 이제 같이 살고 있었는데 네. 그 모친이 2008년도에 갑자기 사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그 심정이 어떻겠어요? 그 심정을 이용한 건데 그 2011년경에 그 무속인을 만나는데 무속인한테 뭐 자기 가족 관계라든지 재산 상태라든지 보통 무속인 만나게 되면 하소연을 하지만은 무속인들은 그 하소연하는 걸 다 적어놨다가 그 사람의 정보를 진상 정보를 사용하게 된 거죠. 그렇군요. 집에 오갈 정도로 가까워졌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무속인이 40대 여성의 집에 방문하고서는 심상치 않은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40대 여성은 사실 이제 가족들이 어머니까지 다 돌아가시니까 이제 혼자가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외롭다고 생각을 했을 텐데요. 무속인이 그러면서 이제 무속인하고 왕래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친분까지 쌓게 됐는데 집에 와서 보고는 이런 데서 어떻게 사냐고 여기가 터가 나쁘다고 그러니까 귀신 집이라고 그래서 어머니도 일찍 돌아가시고 이렇게 외롭게 혈혈단신이 됐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사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해서 결국 이사까지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터, 풍수, 지리 뭐 이런 얘기, 풍수지리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네. 집터가 중요하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렇게 혹하게 한 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그래도 보통 이런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어느새부턴가 이 무속인이 이 40대 여성의 가족들의 빙의하기 시작한다고요. 할머니로 빙의를 하면서 네.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이 여성이 과거에 20대 때 그 아기를 좀 유산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런 네. 경험이 있었는데 이 할머니로 빙의를 하면서 내가 우리 손녀를 위해서 해준 것이 없으니 너를 위해 구슬해라 이렇게 할머니처럼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마치 빙의에서 풀려난 것처럼 이야기를 해서 사실 아기를 낙태시킨 건 굉장히 큰 죄니까 네. 구슬해라 이렇게 권유를 했던 겁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구슬하게 되고요. 마침내는 40대 여성이 가장 그리워하는 사람, 엄마의 빙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 아까 3년 전에 돌아가셨다 그랬잖아요. 그 엄마로 빙의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어느 날 이 40대 여성이 그 법당이라고 그러죠. 무당한테 가니까 우리 딸 왔구나, 내 딸 왔구나 이렇게 하면서 밥은 먹었니? 너는 음식이 얼마나 까다롭니? 한번 먹은 건 다시 안 먹잖아.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고서는 또 이제 좀 그 친해진 거죠. 뭐 그렇게 하더니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집을 사라. 그래가지고 그것을 공동명의로 그 내 동생하고 해라. 여기서 동생이라는 게 뭐냐면 엄마로 이제 빙의를 해가지고 네. 그 무당을 동생이라고 호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게 아마 그 법당이 남의 걸 빌려서 이제 네. 임대차 해서 그런 법당이었나 봐요. 그러니까 남의 법당이다 보니까 엄마가 자꾸 눈치가 보인다. 지금 무당이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엄마로 빙의를 해가지고 엄마가 집은 얼른 팔게 해줄 테니 큰 법당으로 이사를 가자. 그러면서 집을 새로 사면 그 2분의 1 지분은 네. 이 동생 명의로 해줘라. 동생은 이제 무당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당이 엄마인 척하고 이 무당과 40대 여성 그렇죠. 같이 살게 한 거군요. 예, 예. 실제로 40대 여성이 그럼 그 말을 믿고 따랐어요? 네, 그래서 시가 10억 네. 상당의 아파트를 팔고 그 돈으로 그 중에 한 7억 2천만 원 상당을 이제 써서 4층짜리 건물을 샀대요. 그래서 무속인하고 위아래층에 살면서 그뿐만 아니라 아까 빙의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 이제 여기다 신당도 차려줬나 봐요. 그러면서 무속인과 공동명의로 50% 지분을 줬는지 공동명의로 하고 위아래층에 함께 살았다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그냥 무속인과 그 무속인을 찾는 사람이 아니라 거의 가족
역할도 해주고 상담사 역할도 해주고 이 모든 역할을 친구 역할도 해주고 그죠? 그런 역할을 다 해주니까 너무 의존적으로 변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조금 과장해서 말하면 거의 지배당했다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함께 살게 되면서 이 무속인이 점점 더 많은 것을 요구하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보면은 이제 무속인이 자기의 따르는 사람, 보통 요건 이제 언니 동생 하지만 그렇죠. 제 이제 친구도 무속인 사실 있습니다. 있으면은 엄마라 그래요. 딸을 둬요. 근데 딸은 시키는 대로 해. 그러니까 이 언니라는 분이 너무나 믿은 거죠. 믿으니까는 이제 이런 말을 했어요. 오빠가 교통사고로 사망했으니까 차가 안 좋았다. 좋은 차를 사자. 그래서 차도 사주고 또 그리고 그 금목 나 처음 봤는데 악어도 있더라고요. 금악어. 그리고 뭐 금 두꺼비는 좀 있습니다. 이런 걸 해라 그래가지고 900만 원짜리 금 두꺼비 뭐 악어 해가지고 약 한 3,600만 원 다 해서 5천만 원 정도의 그 금 귀금속을 버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거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법당 안에 강장군. 그 제 친구는 애기동자를 모시는데 이 사람은 강장군을 모셨나 봐요 또. 거기에 노라고 하거든요. 그 농부는 누구 거다? 무속인 거거든요. 이렇게 그 현혹시켜가지고 돈뿐만 아니라 금, 귀금속도 본인이 편취하게 된 거죠. 이 40대 여성이 재산이 많은 걸 알고 그 재산들을 하나하나 이제 빼돌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더 나아가서 건물까지 무속인이 차지하기 시작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굿도 뭐 나중에도 살펴보겠지만 뭐 한두 차례가 아니라 뭐 50회 이상 굿을 하면서 그 굿 비용을 계속 받아갔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아까 팀장님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금 두꺼비 이런 건 들어봤어도 순금하고 이건 처음 들어본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그 신당에 있는 뭐 강장군 자기가 모시는 그 신 앞에 갖다 놓으라고 했다고 하는데 제물로 사실 순금이나 이런 거는 황금성이 좋으니까 사실은 자신이 편취하려고 했던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이것도 7억 2천만 원 상당 아까 10억 원의 아파트를 팔고 그 중에 7억 2천만 원 상당을 써서 건물을 사고 또 위아래층에 거주를 했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그리고 공동 명의로 했었는데 이제 오붓하게 둘이 살자 어머니로 빙의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3억 원만 받고 넘기고 나가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 7억 2천만 원 상당 건물의 나머지 지분 처음에는 한 반만 받았나 본데 그 이상의 지분까지도 무속인한테 넘겨주게 그렇게 자신이 유인을 한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공동명의였다가 이제는 무속인 단독 명의로 이제 이전이 된 건데 그러면 40대 여성이 그야말로 무속인이 시키는 걸 다 한 셈인데 그동안 빼돌린 돈, 강취한 돈이 한 어느 정도 됩니까? 총액은 한 21억 정도 된다고 그래요. 이제 무슨 명목이었냐면 먼저 굿을 55회를 했어요. 근데 이제 40대 여성의 부모님을 위한 굿, 할아버지를 위한 굿, 오빠의 극락 왕생을 위한 굿, 그다음에 낙태된 태아를 위한 굿, 아까 낙태했다 그랬잖아요. 그다음에 신이 공부하는데 뭐 노잣돈이 필요하다. 이런 여러 가지 명목을 붙여가지고 55번을 해가지고 12억 5천만 원. 거기다 금 두꺼비하고 금 악어, 이 금속 그 편취한 거 4,500만 원. 거기다음에 아까 그 집 있잖아요. 3억 원 상당. 뭐 이렇게 가지고 하여튼 총액 21억 원을 편취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속인이 21억 원을 강취하기까지 이 사람이 철석같이 무속인을 믿어왔던 건데 언제부터 이 믿음에 금이 가기 시작합니까? 아무래도 이 여성이 대출까지 하고 뭐 상가를 팔아가지고 돈을 냈는데 어느 날 돈이 너무 떨어져서 이제 굿을 못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때부터 약간 조금 이 무속인이 좀 이상했던 겁니다. 2013년에는 같이 중국 여행을 갔는데요. 굉장히 사소한 일로 말다툼을 했는데 갑자기 무속인이 내가 장군신으로 빙의가 됐다고 하면서 이 여성을 무릎을 꿇리고 폭행을 했던 거예요. 좀 상황이 좀 이상했죠. 그래서 여성이 뭔가 이상하다 하면서 그때부터 주변인들의 조언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무속을 하는 분들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이게 내가 좀 사기를 당한 것 같다 이렇게 직감을 하고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됐던 겁니다. 근데 사실 처음에 무속인이 굉장히 잘 맞췄다면서요. 이 40대 여성의 사정들도 속속들이 알고. 네, 근데 지금 여성이 하는 얘기는 한두 개를 맞추다 보니까 그 다음부터 이야기는 모두 맞는 것처럼 자기가 생각이 들었던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무속인이 이미 앞서서 이 여성의 집을 들렸을 때 이 집 안에 가족들의 사진이 있었는데 그 사진을 보고 이 과거에 어머니와 오빠가 고인이 됐다는 점을 알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 점을 미뤄 뭐 짐작을 한다고 하죠. 그렇게 추정했던 게 맞으면서 그 여성에 대한 신뢰, 무속인에 대한 신뢰가 쌓였던 것 같고요. 이미 엄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엄마를 그리워하고 신뢰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 약점을 알았기 때문에 이걸 이용한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무속인이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뭔가 사기의 능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에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고요. 무속인
재판 과정 그리고 수사 과정에서는 혐의를 인정했을지가 궁금해지는데요. 일단 그 피해자 입장에서는 그 네. 돈을 이제 구설하게 되면 보통 500에서 1000만 원 정도 하게 하는데요. 구설하게 되면 거기에 이제 박수무당이 들어오고 칼춤 쓰는 사람이 동원하기 때문에 이렇게 받는 거예요. 받는데 그걸 아까 55회 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게 사기성이 상당히 있는 거죠. 한두 번도 아니고. 그런데 경찰에서 일단 특정 경제 가중처벌에 의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을 시켰는데 문제는 그 피의자가 하는 말이 굿을 본인이 해달라고 했고 집이나 차를 사달라고 한 적 없다. 본인이 했다. 그러니까 종교 행위할 때 헌금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헌금은 사실 사기죄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헌금식으로 했다라고 주장을 했던 거예요. 하지만 액수도 크고 또 그리고 본인이 그 주장하는 거에 대해서 좀 이해가 안 가는 주장을 하니까 무속인이 경찰에서는 구속했던 건데 결론적으로 봐서는 종교 행위라 하더라도 물론 미신도 종교 행위지만 종교 행위를 빙자해가지고 거액을 편취한 것이라고 경찰에서는 본 거죠. 네. 사실 저희도 종종 전해드리곤 합니다. 이 구슬 둘러싸고 굉장히 법적 분쟁이 종종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효험이 있었냐 없었냐에 따라서 판단을 하기보다는 보통 이 굿값이 정당하냐 이걸 보는 거죠. 맞아요. 뭐 과학적으로 설명을 할 수 없다 하더라도 네. 어쨌든 이 뭐 무속행위라고 하는 것이 정신적 위로를 주는 측면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효험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걸 갖고 따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판례가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구설했는데 효험이 없었으니까 돌려달라. 사기다. 근데 그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우리 판례에 의해서. 근데 문제는 적정한 굿값인가가 중요한 거죠. 네. 결국은 사회상규, 통념상 인정될 수 있는 것인가가 중요한데 지금 보다시피 이런 경우는 여러 차례에 걸쳐가지고 돈을 빼내기 위한 어떤 수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기죄가 된다는 것인데요. 결과적으로 여기서는 마치 굿을 하지 않으면 마치 획액을 당할 것처럼 어떤 굉장한 어려움이 있을 것처럼 그렇게 자꾸 주입을 시켜가지고 굿을 여러 차례 하게 만들고 또 뭐 집까지 거의 이제 빼앗는 네. 이런 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제 이건 사기 행위가 되는 것이고요. 네.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적정한 굿값인가 그리고 또 사회 통념상 인정될 수 있는 것인가 이걸로 불법과 합법을 정한다. 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재판부에 대해서는 이 무속인에 대해서 어떤 판결을 내렸는지 네. 궁금합니다. 4년 6개월형을 선고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형이 네. 보통의 경우보다 좀 세게 나온 게 피해 회복 같은 것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통상의 행위, 이제 치유 행위라고 할 수 있죠. 효험이 없다 하더라도 뭐 극락왕생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겠다. 뭐 이 정도가 아니라 이 굿을 안 하면 횡액을 어떤 불리한 일을 당할 것이다 해서 편취를 한 것이나 다름없고 또 그게 액수가 이 사람의 거의 전 재산의 대부분을 편취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상당하지 않다. 사회적으로 봤을 때 부적절하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 법조인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굿에 대해서 일정 부분 서구 사회에서는 정신과 의사한테 가서 상담을 하고 치유를 받는 것처럼 우리는 정신과에 간 게 그 진료 기록 자체가 사회생활을 하는데 불리하다고 생각하니까 잘 안 가고 그게 이제 사회적으로 제도 시스템화되어 있지 않으니까 좀 더 토속신앙으로 굿을 하거나 아니면 무속인한테 찾아간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뭐 굿값이 그렇게 크지 않고 또 어느 정도 위로가 된 경우에는 그 부분을 범죄로 볼 수 없고 종교 행위로 좀 봐줘야 된다 이런 생각이 좀 있거든요. 근데 이 경우에는 너무 과다했던 거죠. 액수도 너무 크고 16억에서 뭐 21억 이 정도 상당히 되는 것 같고 그리고 횟수도 뭐 55회 정도 되고 또 뿐만 아니라 횡액을 당할 것처럼 이제 그 편취를 한 거나 다름없고 하니까 4년 6월형 아주 이렇게 중형을 선고한 걸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 무속인 말씀하신 것처럼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돈을 돌려주지 않았다는 건데 그럼에도 굉장히 뻔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항소를 제기한다면서요. 글쎄 말이에요. 사실은 4년 6개월도 가볍죠. 21억을 그렇게 빼돌렸다고 하는 건 말이죠. 근데 이제 항소를 했더니 3년으로 1년 6개월을 감형을 해줬어요. 근데 이제 항소심에서는 뭐라고 봤냐면요. 그 기금속 있잖아요. 네. 그 기금속은 어디로 없어지질 않고 결과적으로 이걸 이제 압수를 해가지고 네. 이 피해자한테 돌려주게 됐어요.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그 부분을 반영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그 건물 있었잖아요. 건물은 뭐 가압류가 돼 있고 뭐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는 피해자한테 돌아가는 그런 조치를 취하게 됐어요. 네. 그거 있고 또 하나는 그 1심보다 2심에서는 이 건물 2분의 1 지분 왜 처음에 네. 주고 또 한 번 줬다 그랬잖아요. 노동위원회에서. 근데 거기와 관련해서 거기 이제 임대차도 있고 뭐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피해액을 1심보다는 좀 적게 봤어요. 그래가지고 그 부분에서 일부 무죄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건물 부분과 관련해서 일부 무죄가 나온 거, 그다음에 기금속은 돌려줄 수 있게 된 거, 그다음에 또 건물 그 남은 부분을 어쨌든 피해자한테 돌려줄 수 있게 된 거, 이래가지고 1년 6개월을 깎아서 3년을 선고했죠. 네, 이 형은 대법원에서도 확정됩니다. 그야말로 파렴치한 무속인의 이야기 살펴봤습니다. 저희는 60초 후에 돌아옵니다.